일단은 그 뭐 어떻게 보면 아이스 브레이킹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제 메이크업 세계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니 근데 어떤 메이크업 하니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나 준비한 거는 그 이런 식의 화보를 좋아해요. 이거는 러시아 모델이었고 카자흐스탄인가 어디 하여튼 그 러시아 쪽 모델이었는데 이미지를 동양과 서양의 만남에 대한 크리스마스 룩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수석 아티스트들한테 던져지는 주제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크리스마스 룩이야. 근데 동양과 서양에 대한 그 키워드를 딱 줘요. 그걸 던져주고 메이크업 이번 룩 만들어. 이 부담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게 성공하면은 소스예요, 그냥. 그냥 잘했네. 실패하잖아요. 모든 책임이 저한테 다 들어와요. 세일즈적인 부분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룩을 만들 때 핵심은 뭐였냐면은 아이리쉬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인조 속눈썹을 많이 쓰지만은 룩을 만들 때 조금은 더 화려하지만 보다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정적인 느낌을 살리고 싶었다는 컨셉으로 만든 룩이에요. 뭐 이쁘고 안 이쁘고는 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겠지만 이거는 뭐 장난스럽게 만들었던 룩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룩인데 메이크업으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데이지드라는 잡지에서 촬영했던 내용인데 데이지드 편집장도 극찬했던 메이크업이었고 이 주제가 뭐였냐면 여성의 감성에 대해서 얘기하래요. 근데 제가 연극을 했었거든요. 연극 어떻게 보면 화려한 무대 위에서 이제 무대 뒤에서는 분장실에서 분장을 지우잖아요. 지울 때 느낌은 어떠냐면 왠지 혼자 있는 그 쓸쓸한 외로움이 있어요. 그게 슬픔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제 슬픈 메이크업 할 때 대부분의 그 화보들 보시면은 뭐 마스카라 번져 있고 라인 막 흘러내 이런 너무 일차원적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친구 모델 친구가 실제 뷰티 모델이 아니에요. 근데 뷰티 모델 이상으로 표정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나왔거든요. 발레리나인데 발레리나도 공감대가 형성됐던 건 무대 뒤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이 표정도 나왔고 약간 과도한 메이크업을 해놓은 거 이쪽은 아예 노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해서 슬픔이라는 걸 표현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편집장이 극찬을 해줬던 메이크업. 오래전의 메이크업이었고요. 이거는 그 똑같은 잡지 내에서 두 가지 룩이었는데 아까는 슬픔, 이거는 분노. 조금은 고차원적이었다면은 단순화된 룩을 만들기 위해서 끌어오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너. 남자친구가 바람 피워서 헤어졌어 이러면서 분위기를 몰아서 촬영했던 룩이었고요. 이거는 모델 송경화 씨 럭셔리 잡지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그 한중일 뭐 컨셉으로 해가지고 각 브랜드의 수석 아티스트들 촬영했던 건데 슈에무라에서는 제가 갔었던 거고 그래요. 일본이었는데 갑자기 그 왜 이거를 하이탈 같은 걸 여기다 씌웠는지는 그 코디네이터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요거는 인스팅트라고 그래서 감각 본능에 대한 얘기로 해서 했던 메이크업인데 이건 저는 오늘 이 룩을 넣었던 이유가 헤어 선생님도 있는 줄 알았어요. 메이크업 룩으로 찍었는데 헤어가 너무 부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츠모리 치사또 백스테이지 때 했던 룩이고요. 요거는 제 인생에서 되게 큰 작품이에요. 제가 그 슈에무라에서 인터내셔널 엘리트 아티스트라는 거를 컴페티션 할 때 전 세계 1등을 했어요. 와. 되게 자랑스럽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세요. 전 세계 1등을 하면서 했던 룩인데 패러독스예요. 역설인데 대부분의 메이크업하면 좌우 대칭에 신경 쓰죠. 섀도우 비대칭이에요. 비대칭도 대칭을 이루는 또 하나의 말 그대로 역설로 풀어서 했던 룩이었고 그랬습니다. 이 모델이 되게 예뻤어요. 예뻐요. 진짜 니나 도브레브라는 배우 아세요? 미국에 10여 년 전에 10대 미국 여자 소녀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배우 이름이었어요. 그 뱀파이어 다이어리라는 미국 드라마 주인공 닮았다고요. 이거는
저기 항저우에서 항저우 상해에서 찍었나? 그러니까 중국 가서 찍었던 건데 중국 화보 촬영할 때 이제 혼돈 카오스라는 주제로 해서 했던 거고 촬영 카메라 감독님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룩을 이때 6개를 준비해 갔는데 짜간 룩을 보여주면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지가 메이크업 그분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아니면서 이거를 막 지적을 하더라고요. 짜증나서 현장에서 바로 스케치해서 컨펌 안 받고 그냥 이대로 할 거예요 하고 찍었던 룩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던진 것 같아. 그래서 4대 천왕 해가지고 룩 메이크업 할 때 한국 대표로 와서 제가 찍었던 룩들이고 이거는 레인보우 이미지였고 아이라인을 테마로 했던 거거든요. 요거는 뭐 홍콩 가서 메이크업 했던 건데 모델이 너무 좋아해서 이대로 이 메이크업을 하고서 백화점을 돌아다니다 집까지 갔다라니 일상적인 메이크업은 아닌데 이 메이크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모델이 이거는 이제 메이크업 룩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연습만 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의 특징들을 보시면은 단순화된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데일리 메이크업이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뷰티 메이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돈을 못 벌어요. 그걸 해야지 아시잖아요. 그걸 해야지 돈을 버는데 자꾸 이상한 거 하니까 집에 있는 같이 사는 여자가 항상 그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돈 되는 것좀 하라. 근데 뭐 아티스트 제가 추구하는 건 아티스트라고 해서 뭐 이건 제가 이따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색이라는 거 자체를 반영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바로 얘기해 입술 같은 경우 보면 사람의 입술 색상이 원톤으로 그대로 가면 이쁠 것 같죠? 아니요. 그럼 내용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모른다고 하셔야지 제가 그럼 그게 아니라 하고 얘기되는데 테마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입술이라는 거 색상이 한 가지로 가게 되면 사람이 되게 2차원적으로 보여요. 우리 사는 세상은 3차원이잖아요. 입술에도 볼륨을 줘야 될 필요도 있고 제가 추구하는 메이크업의 룩들을 보시면은 이건 약간은 아티스트적으로 풀어준 거긴 하지만은 이 컬러 하나 들어갈 때라도 지금 보시면 명암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살려보는 반영구를 하는 건 어렵나 이 생각을 오히려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그게 더 아름답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요? 그래서 뭐 재미없던 제 메이크업 얘기는 그냥 거기까지 하고요. 제 자랑 좀 할게요. 저는 94년도에 처음 메이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살이게요? 마흔이요. 그래요. 마흔 더 넘었어요. 40을 더 먹었으면 몇 살일까요? 마흔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나이에 따라 되게 다른 거 아시죠? 20살 했다 그래도 지금 20대 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들한테 나 어려 보이지 물어보면 몇 살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40대. 네. 46, 7 되게 젊어 보이세요. 이러면. 근데 그들이 보는 나이와 지금 다 연령대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연령대 있는 사람이 보는 거랑 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제 기준은 제 연령대랑 비슷한 분들이 봤을 때 저를 어리다고 생각해요. 외모가. 동안이다. 몇 살일까요? 45. 94년도는 94년이면 내가 4살 때문에. 저 때가 20살이었더라도 지금 50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뭐 계산이 안 맞죠. 되게 젊으시 남자니까 뭐 군대도 갔다 2년 2개월 빼고 뭐 계산하면 계산이 안 맞죠.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어디? 네, 고등학교 18. 고1 때 연극을 하다가 고2 때 메이크업을 시작했고 고2 때 메이크업을 시작하자마자 자격증을 따자마자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따자마자 연극할 때 그 약간 좋은 혜택이 있어갖고 결국은 동네 아시는 형님들이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너 메이크업 배웠다며 너 실장해. 그래서 시작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17대 저는 그러니까 올해 47이거든요. 17대 메이크업 실장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띠? 뱀띠요. 이게 시작점이 달라요. 일반 메이크업 배우신 분들이랑.
소위 얘기해서 그 어시스턴트라고는 시다부터 해가지고 올라간 이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자 이제부터 저의 그 뷰티 세계에서의 삶이 어땠냐면은 거만의 극치를 달려요. 시작하자마자 실장이었지. 일산 탄현 그 방송국 그 쟁쟁한 그 메이크업 분장하시는 분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지. 에스트로도 아티스트로 갔지. 슈에무라 갔지. 슈에무라서 수석 아티스트 됐죠. 그러니까 제가 걸어왔던 길은 다 그냥 그 판 안에서 제일 위에서만 걸어 다녔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인품이 아주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만해져. 그래서 망했어요. 사람 거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굵직한 것들만 쓴 거예요. 솔직히 그 회사 이력서 낸다고 쓰라 그러면은 책을 한 권 내도 모자랄 정도에 했던 것들을 다 따지면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서 자기 프로필을 낼 때도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누구나 알만한 걸 쓰라는 얘기예요. 이상한 대회 뭐 알지도 못한 이상한 대회 훅 써놓고 거기서 뭐 수상을 했니 금상 대상이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력서 항상 낼 때면 토니 앤가이는 제 시작점이니까 쓴 것뿐이고 SBS 다 알잖아요. 에스트로도 알잖아요. 슈에무라 알잖아요. 뭐 그런 것들만 이력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표현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PR이죠 이거는. 없다면 다 지워버리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이미 웨딩이랑 뭐 총괄이 산다는 거 와이프 회사예요. 그냥 명의만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라미체라는 잠실의 피부과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예. 그 라미체 피부과에서 홍보대사로 해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혜택은 연예인 할인 해드릴 수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어떤 걸로 하세요? 연세대에서 이제 모델 연기학과 강사하고 뭐 서원대는 솔직히 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들어서 올 1학기까지 그러니까 봄학기까지 쉬고 있어요. 근데 가을 학기도 들어갈지는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스케줄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뭐 이런 거 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건 다 뺄게요. 우선은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이게 인터내셔널 치프 아티스트 대상 커리어 패스 교육이 뭐냐면 그 등급 교육을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슈에무라 아티스트들이 커리어 패스, 그러니까 단계별로 커리어가 있는데 그거를 승급할 때 저한테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만함이 극치였겠죠 이때는. 아무튼 트레이닝도 전 세계에 다 했고 그 내용 중에서 아티스트들한테 해야 되는 교육을 반영고 아티스트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접목을 해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목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콜라보에서 칼라거 펠터 선생님 아시죠? 돌아가셨잖아요. 이분 자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메이크업 박스가 집에 있어요. 그거를 한 10여 년 뒤에 이베이에 올리려고요. 한 1억부터 시작하려고요. 그리고 슈에무라 선생님 자필 사인들은 양장 그 브러쉬 쓰지도 않은 거예요. 전 세계 450개 중에 269번째가 저한테 있거든요. 그것도 한 10여 년 뒤에 이베이에 올리려고. 그건 한 5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랑 일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을 알고 같이 일했을 뿐이더라고요.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위치를 찾고 가는 거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서 이제 메이크업적으로도 풀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혹시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실까요? 이거는 제가 여쭤보고 진행하려고 준비는 해놨어요. 서비스. 자, 뷰티,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비스의 구분. 이거는 제가 이거 대학원 강의 때 썼던 자료라서 서비스라는 개념을 볼 때 일반 서비스가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가 있겠지만 특히 미용 서비스는 일반 서비스랑 매우 달라요. 근데 이거는 반영구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가 좋죠. 근데 제가 아는 그러니까 형수님이 반영구를 하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하다가 힘들면 그냥 대충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일을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영구 쪽은 원래 그런가를 우선은
여쭤볼게요. 서비스에 대한 그 의식이 좀 많이 낮은 편인가요? 그러니까 백화점 서비스랑 비교해 볼게요. 그 기준에서 그보다 높아야 낮아요? 낮아요. 낮다. 그 일반 그 드럭스토어라고 그러죠. 일반 화장품 이런 데 서비스보다 높아야 낮아요? 낮아요. 낮아요? 네. 일반 구멍가게보다 높아야 낮아요? 높죠. 그거보다 높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퀄리티가 좀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분들한테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해봤자 우리한테 득될 건 하나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감정 소비만 되니까.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고객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서비스가 뭐예요? 서비스가 뭐예요? 서비스. 아, 영어 뜻 그대로 제공하는 거예요. 서비스는 제공하는 거예요. 손님에게 대우해 주는 스님을 대우해 준다. 차 한 잔이라도 드리고 차 한 잔이라도 드린다. 가격 외에 다른 거를 더 드리고 보너스를 더 준다.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맡기는 걸 다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물 내가 떠다 먹을 수 있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시켜서 물을 받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거 하니까 아까처럼 얘기한 뭐 추가로 뭘 더 준다는 내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플러스 원의 서비스예요. 되게 좋은 서비스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집에 갔어요. 짜장면 시켰어요. 근데 짜장면에 단무지 나오는 건 당연해요. 아, 곱빼기는 그 돈을 더 내면 주는 거. 만두. 만두를 서비스로 준다니 아니면은 짬뽕 국물을 준다든지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게 좋은 서비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서비스 간략하게 이 내용들 다 얘기하면 운수, 통신 어쩌고 은행이 어쩌고 다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서비스 핵심 딱 그거란 말이에요. 뭔가를 더해주면은 좋은 서비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화장품 가게 가가지고 에센스 하나 샀는데 나는 기대도 안 했다는 뭐 샘플 좀 막 몇 종 세트를 주고 거기다 화장솜에다 뭘 계속 얹어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거든요. 그 서비스가 좋다, 뭘 제공해주면 좋은데 꼭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뷰티 서비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화장품에서는 많이 해당이 되는데 섀도우 보러 왔는데 눈썹 정리를 해줘요. 그게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립 컬러 보러 왔는데 파운데이션 입술 주변에 피부색이 좋아야지 립 컬러가 잘 보여야 하면서 파운데이션 샘플을 줘요. 그럼 좋아해요. 뭔가를 줘서도 있지만 서비스적인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뭐 이 고객 흐름에 대한 얘기는 적용 안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던 게 실제로는 고객을 맞을 때 이 네 단계예요. 스텝 1은 환대, 스텝 2는 경청, 스텝 3는 제공, 스텝 4가 감사해요. 환대해주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니즈 파악이죠 결국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아티스트의 의견에 맞춰서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사, 재방문을 유도하는 감사까지 이루어지는 게 서비스의 기본 루틴 툴이에요. 이거는 어떤 서비스 교육을 받더라도 이 핵심을 정리해 놓은 건 다 똑같아요. 더 세분화시키고 뭐 이런 내용들은 있겠지만 이게 다거든요.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따가 이제 뷰티에 관련된 서비스를 얘기할 거거든요. 자, 우선 미용 서비스, 뷰티 서비스는 일반 서비스와 뭐가 제일 많이 다를까요? 여러분들의 상식선상에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요. 일반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가게, 백화점 이런 서비스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뷰티 업계에서의 서비스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걸 알면은 이 강의를 안 하겠죠.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은 일반 서비스의 기대치는 굉장히 낮아요. 뷰티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외모를 가지신 분이 굉장히 아름답게 해달라고 과한 요구를 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반영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게 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유지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보상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발동을 해요. 근데 이거보다 난 더 좋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자연스럽고 더 편하게 해줘야 돼. 그걸 못 해주면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뷰티 서비스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클레임도 제일 많아요. 백화점 가보면은 화장품 코너 클레임이 전체 클레임의 절반을 차지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제품에 대한 예 감사합니다. 제품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내가 원했던 기대치 못 미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에요. 그래서 뷰티 서비스는 그래서 어려운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그 내용을 다뤘던 거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일기일회라는 게 있어요. 잊지고 잊지에 한 번 만나면 한 번밖에 안 만난다고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못 만날 나의 손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한 번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서비스를 해주겠어요. 그 마음으로 서비스를 해라 라고 CM으로 교육을 항상 해왔습니다. 제가. 이 고객은 나한테 단 한 번밖에 없을 사람이야. 자, 이게 그 롯데라는 브랜드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펫독 서비스라는 게 있었어요. 고객이 있으면 고객 앞에서 무릎 꿇어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헤어도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가도 레스토랑 그렇죠. 가서. 네. 옛날 방식. 저는 그 서비스를 받으면은 불편해요. 불편하죠. 이게 서비스라는 게 퀄리티가 높으면은 나도 대우받는 것 같고 좋죠.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서로 불편해져요. 이거 하는 사람도 하고 싶겠어요? 받는 나도 받고 싶겠어요. 근데 과연 그게 올바른 방식이냐라는 저는 반대로 여쭤보는 거고 잊지고 잊지에라는 그러니까 일기일회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 번밖에 마음을 주는 서비스란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영구 고객들이 오셨을 때 그 마음으로 서비스를 해준다? 아마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잘 되시잖아요. 왜냐면은 서비스의 주 목적은 뭐냐면은 서비스 이 사람 기분 좋게 해줘야지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한 그 후단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다시 오게끔, 그쵸? 감동받아서 다시 오게끔, 아니면 친구라도 더 데리고 오게끔, 주변에 소문내게끔. 아까 제 유튜브 구독하셨잖아요. 주변에 5명씩만 이런 식으로. 좋은 컨텐츠면 더 많이 소문을 내시겠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건 바로 잊지고 잊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기일에는 이 마인드는 어디 가서든 다 먹혀요.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날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 걸 느끼는 순간 이 사람도 같이 마음이 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뷰티 서비스에서 기술적인 게 부족하더라도 이 마음이면 통한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그 내용들이 아까 뷰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핵심만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오늘 본 주제로 지금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반영구 할 때 얼굴 분석이 필요할까요? 관사, 얼굴, 전체적인 윤곽, 특징. 얼마나 중요한데요, 눈썹이. 그쵸, 중요하죠. 반영구 고객 중에 대부분이 눈썹이죠. 절반 이상은 다 눈썹이죠. 그 다음에 많은 고객이 뭐 아이라인, 그다음에 입술. 그 외에는 없네. 두피. 두피는 아, 두피 요즘 시장 좋죠. 잘 되죠. 뭐 솔직히 시술보다는 강의로 많이 이제 좀 그렇죠. 돈을 아무래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시술은 제 두피 연결이나 쪽은 제가 안 건들게요. 몰라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얼굴 분석은 참고 삼아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참고로 얼굴 분석 강의 하나만 1,000,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풀로 다 해드릴 건 못해요. 어차피 시간이 안 되니까. 짧은 시간 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은 제가 강조하는 페이스 아키텍트라는 건 슈에무라에서 썼던 그 룩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제가 얘기하는 메이크업의 특징은 이겁니다. 메이크업은 얼굴의 단점을 가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항상 강조해요. 저는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각각의 개인이 본인이 느끼는 장단점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점을 가리면서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냥 현상 유지. 단점만 없어졌으니까. 근데 단점 신경 쓰지 말고 장점만 살린다?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보다 아름다워진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이 단계가 제일 필요한 거고 슈에무라 선생님이 했던 얘기예요.
그걸 저는 계속 유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사람 얼굴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이런 형태를 갖고 뼈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근육 구조는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슈에물 아티스트한테는 왜 강조를 했냐면 뼈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뼈의 아이홀이라고 하는 이 아이소켓 부위에 근육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섀도우의 터치가 달라지는 이런 기법을 교육했던 게 아티스트 교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용어상 우리가 이제 메이크업 교육을 할 때는 흔히 얘기 많이 하는 이마뼈, 코뼈까지를 T존, 아이에어리어, 뭐 아이소켓이라고 하는 S존은 이 모양 S라서 S존, 뭐 이거 C존, O존, 여기도 O존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명칭 나누겠지만 우선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볼가 쪽이 S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영과 빛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눈썹 디자인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모든 얼굴, 모든 메이크업에서는 어둠과 밝음이 있어요. 음영을 잘 조절해야지만 메이크업이 잘 나요. 그래서 동양인 아티스트, 특히 한국인 아티스트가 다른 나라 가서도 인정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워낙 내가 연습했던 모델들이 다 밋밋한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밋밋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입체적으로 살리려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타이족이 다 그래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이섀도우를 이렇게 할 그거는 없으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이제 눈썹이랑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 소켓, 아이홀이라고는 이 범위는 스마트하지가 못해서 어려워요. 이 범위는 보면은 하이라이트 부위예요. 여기는 여기가 왜 하이라이트냐면은 아이 소켓 위에 뼈가 올라와 있는 부위들이에요. 눈썹뼈, 광대뼈. 근데 하이라이트도 1번이 제일 크죠. 2번, 3번. 1번, 2번, 3번인데 여기가 제일 밝죠. 제일 밝아야 되는 부위를 죄송해요. 이거 바뀌었어요. 이게 1번, 2번, 3번이에요. 제일 밝아야 되는 부위를 먼저 찾는 거. 그렇게 되면 눈썹 디자인을 할 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눈 커 보이는 메이크업의 첫 번째는 눈을 커 보이게 해서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이라이트 정리를 잘하고 음영의 정리를 잘하게 되면 아이 소켓 부위가 넓어지고 환해지게 돼요. 그러면은 눈이 커 보이게 돼요. 그 상태에서 눈썹을 그리게 되면은 훨씬 더 눈이 커 보이고 깨끗한 느낌을 주기 더 좋아져요. 이따가 데모로 보여드릴 거예요. 똑같은 눈인데 눈이 커질 거예요. 원하면은 막 얼굴의 절반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일부러 막 라인 그리고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이라이트 조절만으로 얼굴의 형태가 바뀌어요. 이게 얼굴 분석의 시작이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눈썹 그릴 때 요것만 볼게요. 저 여기 있죠. 이렇게 해보세요. 오케이 표시.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을 감고 그럼 왼쪽 눈으로 봐야 되겠죠. 오른쪽 눈, 그 전에 저를 이 원 안에 두 눈 뜬 상태에서 원 안에 넣어보세요. 제 얼굴을. 들어왔어요? 또 오른쪽 눈 감아보세요. 벗어나신 분. 벗어나신 분은 손 내려요. 오자 내려요. 벗어나신 분은. 왼쪽 눈 감아보세요. 왼쪽 벗어. 왼쪽 눈 감았을 때 벗어나요? 네.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죠. 네. 오른 눈잡이도 있고 왼 눈잡이도 있어요. 지금 감았던 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저는 벗어나 있다라는 거는 그 감았던 눈이 내가 주시안이라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눈썹의 그 형태에 대한 눈썹 안쪽에 뭐가 있어요? 피부가 있죠. 피부 안에는 뼈가 있죠. 이 근육 아까 얘기했던 뼈 위에 그 움직이는 근육이 있었어요. 근육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눈썹은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20살 중반만 넘어도 인간의 눈썹은 양쪽이 대칭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대칭은 없어요. 아마 메이크업 하시는 분 처음에도 그랬고요. 나중에 메이크업을 하시면서도 그렇고 반영과 하시는 분들 눈썹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좌우 대칭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춰요. 왜? 자루 잰 듯이 똑같이 해놨는데 이 사람의 표정 때문에 또 좌우 대칭이 흐트러져요.
그럼 우리가 한 얘기 뭐냐? 아 표정이 그래서 그래요라고 하면 이 사람은 불만족스러워요. 맞아요. 그래서 답을 이따 데모 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오. 그거 하나면은 저 이거 하나로 되게 많이 울거 먹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거 맞춰보라면 저한테 윙크해 주셔서 감사 이런 농담도 하다가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아저씨 같고 그래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좌우대칭 맞히는 과정부터 해서 음영을 잡는 거 이런 거를 좀 눈화장 위주로 몰아서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아그리파상 보게 되면 이 각진 이 부위가 이 라인이다. 눈썹 앞, 눈썹 끝, 눈초리라고 하죠. 눈꼬리는 틀린 표현입니다. 눈초리, 눈 앞. 국어 시간 되나요 이러면? 눈썹.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아이라인 어디다 그리는지 아세요? 아이라인은 어디다 그리냐 왜 물어봤냐면 이 라인에다가 그리게 되는 게 아이라인이에요. 순우리말로 눈시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슬프거나 우리가 감동적인 장면 봤을 때 눈시울이 뜨겁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라인 그릴 때 여기 다 안 그리죠.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자,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썹을 디자인해 줄 때 가장 얼굴의 균형을 잡는 눈썹을 할 때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건데 빨간 선이 정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에. 빨간 선 안에서 검은 자 중앙, 얼굴의 끝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 4대. 헤어라인 끝나는 부위, 눈썹 앞머리에 끝나는 부위, 눈썹 앞머리부터 코끝까지, 코끝에서 턱끝까지 하나, 둘, 셋. 4대 3의 비율. 황금 비율이라는 인간의 외모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황금 비율이에요. 김태희. 둥글거나 타원 형태 관대 이게 다 긍정적인 이미지만 쓴 거예요. 지적이긴 광대 거시기해 보이지. 여려 보이는 게 아니라 예민해 보일 거고 차분한 게 아니라 싸가지 없어 보일 거고 뭔지 아시죠? 강해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7가지를 6가지로 추격해서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얼굴의 특징이에요. 좀 억울해 보이죠 사람이. 진짜 이상하다. 멍해 보이죠. 불쌍해 보이죠. 세 보이죠. 이런 식으로 얼굴의 특징에 따라서도 이미지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설정하는 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메이크업을 할 때든 모르겠어요. 반영구도 그걸 적용을 시켜서 눈썹 디자인을 해주면 너무나 좋아하겠죠. 근데 사전 설명이 너무 기니까 어렵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해서 이건 메이크업 때 그런 얼굴에서 황금 비율에 맞춰서 조절하는 방법들의 터치법들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몰라도 돼요. 뷰티 업종에 있는 헤어나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적용하기 되게 좋은 방법의 이미지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서비스에서 굉장히 써먹기 되게 좋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안 빨려가는 고객을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또라이들 빼고. 백화점 생태 아시니까 그 또라이가 어떤 이미지는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려 보이는 거를 싫어하실 분 없죠. 동안. 이미지의 구분은 크게 동안을 하나 만들게요. 동안의 반대말은 뭘까요? 동안은 어려 보이지만 동안의 반대말 노안이긴 한데 이게 서비스적으로 풀어볼게요. 굉장히 노안이시네요. 노안이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숙으로 바꿀게요. 성숙. 글씨 되게 잘 쓰죠. 근데 이미지를 제가 나눌 거예요. 이미지를. 자, 이미지는 동안의 이미지를 2가지로 갈게요. 성숙의 이미지도 2가지로 갈게요. 동안. 귀여울 수 있겠죠. 큐트. 또 죄송해요. 귀여워 보이거나 되게 좀 활기차 보이고 되게 사람이 깨끗해 보이는 이미지를 동안으로 보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은 성숙한 이미지는 엘레강트, 그죠? 섹시. 크게 4가지 이미지로
구분을 짓는데 뭐 액티비티하다 다른 뭐 스포티하다 다른 느낌으로 뭐 이미지를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저는 항상 고객을 보거나 사람의 이미지를 구분할 때 네 가지로 나눠버려요. 이렇게 되면 편한 게 뭐냐면은 이틀 안에서 사람들이 갇히게 돼요. 얼굴 분석 아까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한 장으로 지금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사람을 볼 때 고객 서비스를 할 때 첫 번째 어떤 이미지의 메이크업이 좋으세요라는 질문을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답이 왔을 때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고객의 얼굴에 분석을 할 때 아까 얼굴형이 있고 얼굴에 특징이 있었잖아요. 귀여운 사람의 얼굴형은 어떠냐면 대부분 동그래요. 프레시한 사람은 둥근데 아까 타원. 자, 이따 그 연예인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엘레강트한 이미지는 긴데 각이 있거나 대부분 그러니까 비슷해요. 타원이요. 섹시한 이미지는 각이 있어요. 역삼각형 정도 생각하면 되고 얼굴의 특징은 눈과 눈 사이가 상대적으로 멀어요. 프레시한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가까워요. 엘레강트한 이미지도 상대적으로 멀고 얘는 가까워요.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을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특징을 반드시가 아니라 기준을 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삼아진 상태에서 고객의 얼굴을 분석하게 되면 이건 정답이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특징이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응대를 해서 이 사람의 이미지를 얘기하는데 서비스에서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분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귀여워.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셨네요. 귀여운 이미지로 메이크업 해드릴까요? 오케이 하면 돼요. 근데 싫어요. 그러면 그러시면은 귀여운 게 싫으시면은 프레시하거나 엘레강트하거나 섹시한 이미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미지의 지금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당신 귀여워요, 프레시해요, 섹시해요, 엘레강트해요. 싫은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 고르게 된다고요. 이거 다 싫다?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이 제안을 하는 상황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고객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징을 이끌어갈 때 내가 주도하에 이 사람에게 이미지를 끌어낼 수가 있게 돼요. 이건 메이크업 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하고 헤어 할 때도 많이 쓰이지만 반영 갈 때도 이런 이미지로 얘기를 해서 눈썹 디자인을 맞춰가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재미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셀프 메이크업 할 때도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 메이크업 할 때 제가 화보 촬영할 때 쓰는 룩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뭐 얘기를 빠른 시간에 할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아까 귀여운 얼굴이 어떻다 그랬어요? 동그랑 눈과 눈 사이는 가까워요. 멀어요. 티난다. 되게 귀엽죠. 빈티 같은데요? 아니 저 그림 잘 그려요. 기가 없어서 그래. 머리도 사람은 머리빨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눈과 눈 사이가 멀고 얼굴이 동그래요. 귀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고객이 왔어요. 귀여운 메이크업을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미지 뭐 섹시하게 바꾸는 게 쉬울까요? 귀엽게 하는 게 쉬워. 이미지를 똑같이 귀엽게 가는 게 쉬운 거 아닌가요? 원래 귀여우니까. 네. 이게 외모적으로는 귀여우니까 귀엽게 아무렇게나 해도 귀여울 테니까 쉽겠죠. 근데 메이크업적으로 보면 귀여운 사람을 귀엽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는 메이크업의 기준 보다 아름다워져요. 보다 귀여워져야 돼요. 이 사람을 더 귀엽게 만들어야 돼요. 메이크업적으로는 어려워요. 물론 뭐 배우들이나 캐스팅할 때는 그런 이미지를 찾아가니까 그래서 더 쉬울 수도 있지만은 아티스트적으로 보게 되면 귀여운 사람을 귀엽게 하는 메이크업이 제일 어려워요. 이미지 바꾸는 거 되게 쉬워요. 봐봐요. 눈과 눈 사이를 가깝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섀도우의 포인트를 이쪽으로 몰아서 그려요. 눈썹도 동글게 그리고. 볼터치도 아까 설명 안 했지만 앞쪽에 주게 되면 더 귀여운 볼터치가 나오거든요. 입술을 볼륨감 있게 인커브에서 아웃커브로 빼는 식으로 그리면 돼요. 그럼 귀여워져요. 그죠? 귀엽잖아요. 세 보이는데. 섹시하게 눈 때문에 그래. 눈 동그랗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어디 있어?
봐봐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미지가 귀여운 이미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섹시하게 바꾸는 거는 쉽다 그랬죠. 포인트를 뒤에 둬요. 눈썹을 각지게 만들어요. 볼터치의 쉐입을 끝으로 몰아요. 입술을 스트레이트 형태로 바꿔요. 섹시해져요.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미지는 그렇게 바뀌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반영구 해주시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서비스의 한마디로 그 스타일링 본인 스타일링 만드는 거 이 얘기 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을 이미지를 판단할 때도 그렇지만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바뀌거든요. 눈이냐,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눈이냐 입술이에요. 그 이미지를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설정 있었죠. 귀엽냐, 아니면 큐트하냐, 프레시하냐, 섹시하냐, 엘레강트하냐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미지를 쫓아갈 때 어딜 보고 만들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앞머리가 있다고 치게 돼요. 모자를 썼거나 앞머리 뱅 스타일이나 그러니까 앞머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눈과 입술이 있을 때 얼굴은 여기까지예요. 크로스점을 입게 되면은 볼에 포인트가 가요. 볼과 립 메이크업은 같이 가거든요. 이 이미지 설정이 앞머리가 있을 때는 그래서 입술에다가 섹시한 이미지를 주면 섹시한 이미지가 나올 거고 귀여운 거 주면 귀여운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앞머리가 없다. 그러면 얼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있게 되면은 눈에 가게 돼요. 스타일 할 때 그러니까 앞머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이것만 얘기해줘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메이크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메이크업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아요. 남들이 봤을 때 오늘 메이크업 좀 더 잘 살렸네 하는 느낌이 확 와요. 그러니까 우선은 모델로 나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래도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은 말씀드리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헤어라인에 이런 데 비어있는 것들. 헤어라인이 비어있는 것과 메워진 느낌은 달라요. 피부 화장이 더 꼼꼼해 보여요. 이거는 촬영용, 방송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조명을 받게 되면 완전히 이거는 분리가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위들이 이런 기민머리. 그리고 실제로 할 때는 턱을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비잖아요. 그래서 귀 뒤에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뭐 윤곽을 잡는다의 개념이 피부색을 만드는 단계가 파운데이션이라고 했잖아요. 피부색이 여기만 있고 여기는 없다가 잘못된 거잖아요. 충분하게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촬영 때 그 보정 다 들어가는 건 아시죠? 잡지 화보 모델들 보면은 보정 들어갈 때 보정으로도 힘든 부위가 어디냐면은 메이크업 때 신경 써줘야 되는 부위들이거든요. 콧방울. 여기에 붉은기나 피부색이 바뀐 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어플 이런 거 앱 써가지고 이렇게 뽀얗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눈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그게 이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단점을 가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없어지는 게 예쁜 게 아니라 음영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붉은기를 없애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눈초리. 지금 보시면은 주름 잡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늘지는 부위들이에요. 대부분. 이 부위에 피부 화장할 때는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각 쪽. 여기 나이 들어 보이게 돼요. 피부 화장 잘한다 못한다 메이크업이 이쁘다 안 이쁘다 차이는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의 차이가 쌓이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방식은 이 부위는 파운데이션이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볼가 주변이에요. 피부 결대로 발라라 사선방향 45도 이 얘기는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거고 양을 조절할 때 볼가 쪽은 많이 들어가도 크게 웬만큼 많이 들어가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입가, T존, 이마는 다 양을 다 적게 특히 눈가 쪽은 톤만 잡을 정도로만 소량 거의 안 써도 될 정도예요. T존 부위에 눈썹뼈와 코뼈가 있죠. 눈썹뼈 안에서도 눈과 눈 사이가 멀어서 그거를 좀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눈썹 앞쪽으로 하이라이트를 주게 돼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 주면 균형 잡히게 끝쪽에 주면 약간은 너무 가까운 눈매를 좀 균형 잡게 뒤로 뺄 때 아까 얼굴 분석할 때 했던 그 조절하는 방법들인데 T존 부위의 코 주변은 코뼈가 있는 부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코뼈가 어디까지 나 있어요? 여긴 연골이잖아요. 뼈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농담으로 제가 뭐 수술이 잘 됐다 했던 이유는 이게 길어지면 나이 들어 보여요. 피부 화장을 만들 때 간단하게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를 쓴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쓰시는 것보다 대부분 많이 쓰시는 게 비비나 뭐 CC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쓰시잖아요. 쿠션 같은 거.
그걸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를 쓰는 게 좋을까요? 베이스 파운데이션. 그렇죠. 비비 쓰는 게 편하니까 많이 쓰시죠. 그럼 아티스트들이 촬영 현장에서 비비와 쿠션만으로 메이크업 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부터 해서 꼼꼼하게 다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메이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미지 설정이라고 했어요. 파운데이션, 파우더를 나눠서 쓴다는 거는 내 입맛에 맞게끔 구성을 다시 해서 이미지를 맞출 때 연출하기 위해서 쓰게 돼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비비와 쿠션은. 단점은 연출하고자 하는 것만큼의 깊은 연출은 어려워요. 그렇죠. 디테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일반 제품 나눠서 쓰게 되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피부 컨디션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파운데이션, 파우더 양 조절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다 내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습관화되면 본인한테는 본인 얼굴엔 본인이 전문가잖아요. 결국은 비비와 CC는 저는 휴대용 수정용으로 많이 권해드려요.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그렇게 메이크업 해놓고 비비, CC로 쿠션으로 수정 많이 하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용도를 좀 더 구분해서 쓰시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볼터치를 얘기할게요. 볼터치는 왜 하는 걸까요? 빛이 닿는 뼈가 있는 부위가 하이라이트라고 했고요. 볼터치는 볼의 혈색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혈색감이나 아니면 상기된 느낌을 이용한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썼어요. 색조 화장 중에 하나예요. 색조 화장이기 때문에 컬러를 잘 표현해야 되지만 피부 화장이기 때문에 너무 티나면 또 안 돼요. 약간 이게 말에 어폐가 있죠. 그래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볼뼈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볼뼈가 어디나 있어요? 볼뼈 라인은 어디 있는지 다 아시겠죠? 자, 짚어드릴게요. 중심 부위를 잡아드릴 거예요. 눈초리 수직으로 내려와요. 콧방울 수평으로 지나가요. 잡아보세요. 그게 뭐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볼뼈가 안으로 감겨서 들어가요. 얼굴형을 만드는 뼈의 중심 부위예요. 자, 이게 얼마나 얼굴형을 만드는 뼈의 중심 부위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확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던 잡았던 이 부위 움푹 들어간 기본 위치는 어떤 메이크업이든 다 잘 어울리는 기본 노멀한 메이크업. 그래서 어려우시면은 이 내용이 어려우시면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부위를 감싸듯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어떤 룩이든 다 잘 어울리니까. 웃었을 때 보이는 애플존이 반드시 맞는 메이크업은 아닌데 내가 귀여운 메이크업을 연출하려고 안 했는데 귀여워지잖아요. 눈화장은 스모키 메이크업 섹시하게 했는데 볼터치는 귀엽게. 그게 무슨 메이크업이에요? 이미지를 매칭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것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라인 잘 그리고 뭐 흐트러짐 없고 좌우대칭 잘 맞추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 이미지만 잘 연출되게 되면 메이크업은 안정감이 생겨요. 그럼 메이크업 잘 된 것처럼 보여요. 그 안에 디테일이 살아서 뭐 디자인도 잘하고 균형이 잘 맞으면 더 이쁘겠죠. 볼터치의 역할은 피부 화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바탕이 좋으면 다른 색조가 더 이뻐 보이겠죠. 근데 그 이유를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은 볼터치를 하면서 저는 하이라이트를 살렸어요. 지금 뭔지 아시겠어요? 아까 피부 화장 하이라이트 살렸어요. 이게 여기서 티가 나는 거예요. 아까 살렸을 때 처음 했을 때 티 났는데 시간 지나면서 몰랐죠. 근데 볼터치라니까 그 부위에 하이라이트가 살아있는 거죠. 그 효과를 하나하나 중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직업 특성상 눈썹 좌우 균형 맞추는 거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눈썹 균형 쉽게 맞추는 거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오늘 얘기해드렸던 여러 얘기 중에서 제일 관심이 많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눈썹 균형 맞추는 거는. 눈썹에서 지금 이 PT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컬러를 어디다 맞추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우선은 아이브로 그 세미 퍼머넌트 하실 때도 컬러에 대해 되게 민감하지 않나요? 어떤 색소를 어떤 농도로 조절하는지. 맞아요. 맞죠?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색상을 어떻게 맞추냐? 일반적으로 눈썹 색상 어디에 맞춰요? 눈동자 색상의 컬러를 맞추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보시면은 앉아 계신 분이 눈동자 색상에 맞추려고 했으나 조금 색이 좀 브라운기가 많고 좀 밝죠. 그거를 좀 조절해 드릴 거고 그거 하면서 좌우대칭 맞추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좌우대칭 맞출 때 각이 어디 있고 앞머리가 어디 있고 꼬리가 어디 있고 산이 어디 있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완성을 그러니까 반영과 하기 전에 스케치 먼저 해드리잖아요. 해놓고서 본인이 볼 수도 있고 고객한테 얘기하셔도 되고요. 어디가 더 올라가 보이세요? 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세요.
똑같이 해볼게요. 이분한테. 지금 여러분이 보는 입장에서 질문 드릴게요. 이쪽 눈썹하고 이쪽 눈썹. 저는 솔직히 지금 제대로 된 각도에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가 더 올라가 보여요, 눈썹이? 이쪽이 더 올라가 보이나요? 응. 측면에서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했다가 쭉 아니 나 오른쪽이다. 오른쪽. 이쪽이. 이쪽이 올라가 보인다 그랬죠. 네. 제가 모양은 안 바꿀게요. 이해를 시켜드리는 단계입니다. 자, 모양 안 바꿨어요. 여기를 더 칠했어요. 이쪽이 올라가 보이지 않나요? 네, 올라가. 시선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진하기를 바꿔서 이쪽이, 그러니까 눈썹을 보게 되면은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를 진하게 하면 위로 올라가 보여요. 시선이 올라가서 올라가 보여요. 진하기를 어디에 주냐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진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본 형태에서 얘기해 드리면 앞머리에 산 꼬리가 있을 때 어디가 지내야 될까요? 뒤에. 꼬리가 지나면 동양인들은 꼬리가 쳐져서 바보처럼 보여요. 그럼 어디가 지내야 될까요? 그렇지. 네. 앞머리가 지나면 미간에 몰려서 신경제적으로 이렇게 못돼 보여요. 그럼 어디가 지내야 될까요? 중간.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에 좌우 균형이 안 맞아요. 이렇게 흘러간다면 제가 얘기하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검은 자의 끝부위, 검은 눈동자의 끝부위, 눈썹 꼬리, 거기에 2등분선. 3번이라고 했던 이 부위. 2와 3의 중간 부위. 거기가 지나면은 사람이 되게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본인이 눈썹 그릴 때 이런 실수 많이 해요. 거울 보고 정면 보고 그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모델분도 할 때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결론을 끝쪽을 너무 이렇게 올려 그리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방법은 옆을 그 셀프 메이크업 할 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 본인이 보이니까. 동양인들의 전형적인 얼굴 형태에서 서양인들 얼굴이 실제로 작기도 하지만 작아 보이는 효과가 뭐냐면은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얼굴에서 정면을 본다 그러면은 서양인들 이렇게 하다 보면 얼굴이 없어야 되는데 동양인들은 얼굴이 있어요. 이쪽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막 가리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더 두드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배경도 있고 옷도 있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쉐딩을 잘못하는 순간 얼굴이 더 커 보여요. 립 메이크업 제품 종류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립 반영구를 할 때 대부분 입술 색상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지금 보면은 립 메이크업 할 때 기본 디자인과 인커브, 아웃커브,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입술 디자인 방식이에요. 자, 기본 디자인은 어떨까요? 이미지가 이렇게 메이크업 해놓으면 그냥 무난해요. 아까 볼터치 할 때 기본 형태랑 똑같아요. 무난해요. 인커브는 그렇죠. 귀엽거나 러블리하거나 이런 느낌 줄 때 인커브로 많이 표현을 해요. 아웃커브는 섹시, 글래머러스하거나 뭐 이런 도발적이고 성적 느낌이 강한. 스트레이트는 도회적이고 지적이고 섹시한. 그러니까 이 섹시와 이 섹시는 좀 달라요. 성적 섹시가 강하다면 이건 지적 섹시. 사람의 심리 여기서도 나와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메이크업. 봐봐요. 입술에 중앙이 있으면은 입술 산 있죠. 아래 입술 중앙.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 손 모양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곡선이 잘 나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직선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구각에서 산으로. 쉐이물 아티스트들 교육할 때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이 브러쉬 잡는 것도 특이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돌려서 올려가는 방식을 많이 연습시켜요. 이건 분장할 때도 많이 쓰는 방식이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 그리고 구각에서 항상 중앙으로 색을 모이게끔 그리게 되면 라운딩을 하거나 아까 그 입술 모양 디자인할 때 그 디자인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스트레이트 있잖아요. 직선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응용하면은 직선이 잘 나오겠죠. 직선이 잘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테크닉적으로 그거를 라운딩을 시키거나 아웃커브, 인커브로 만들기가 쉬워지니까.
그 방식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